네, 자이언티TV 홍성용입니다. 오늘은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님을 모시고 연금 얘기 또 오랜만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한민국 연금 1등 이영주입니다. 네,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최근에 연금 얘기를 대표님께서 여기저기서 많이 알려오신 덕인지 네. 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근 몇 년 새 이제 사실 그 연금의 성장과 제가 봤을 때는 상장지수 펀드, 그리고 우리 ETF라고 하는 상장지수 펀드의 성장세와 조금 더 맥이 좀 맞닿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연금 투자가 이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일단 연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익숙해졌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제가 연금이 중요하다고 사실 이렇게 뭐 말을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이런 지가 벌써 15년이 됐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연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뭐 연금은 단어는 알지만 연금이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집 사야지. 뭐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있는데 연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당장 다음 달부터 퇴직해서 월급이 안 나오는데 그다음부터 뭐 먹고 살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연금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관심이 많아졌고요. 뭐 어쨌든 뭐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금융사들도 다 노력한 덕택에 연금 뭐 증권사에서도 연금 관련된 뭐 펀드들이라든가 당연한 ETF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뭐 광고판에서도 뭐 연금에 대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보험사에서도 연금에 대한 상품들을 좀 다양하게 내놓고 있고 그래서 우리 뭐 구독자라든가 일반 가입자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우려하는 건 뭐냐면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연금을 자꾸 일반적인 우리가 투자할 때 단기 투자하는 그런 습관대로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연금은 장기적인 투자잖아요. 오늘 내가 뭐 당장 뭐 1년 만에 수익률이 10% 20% 났다.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마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이런 공적연금 시스템처럼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것 이런 연금의 의미가 더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연금에 대해서 당장 좀 수익을 많이 올리고 뭐 절세를 하고 이런 쪽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평생 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연금 보험, 연금 펀드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젊으신 분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뭐 ETF라든가 우량한 ETF 또 지수형 펀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해서 노후 연금을 준비해 가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 중에서 젊은 사람들은 연금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신 5, 60대예요. 근데 5, 60대는 연금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사려 깊어야 된다. 그냥 뭐 누가 한다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 이제 뭐 펀드를 해야 된다고 ETF 좋다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나이 3, 40대는 그렇게 장기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겠지만 당장 내가 연금을 받아가지고 다음 달부터 쓰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10년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조금 연금에 대해서 신중하게 투자를 고려하셔야 된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시장은 커져가고 있으나 내가 은퇴를 앞두고 얼마를 남았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솔루션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선택은 약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이란 용어가 정말 익숙해졌다라는 말씀이 조금 와닿는데 네. 이제 이 연령대별로 조금 다른 이 연금 투자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요건 이제 이따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연금의 얘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아직도 이제 그 DB형과 DC형이 어떤 게 더 좋냐라는 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DB형인 회사들이 DB, DC 선택하게 만드는 회사들도 늘었다고 하고 아예 이제 DB에서 DC로 전환한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들의 트렌드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일단 DBDC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들었어. 잘 몰라 사실. 굳이 또 영어로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DBDC는 뭐냐면 재직자들,
퇴직하신 분들은 DBDC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냥 퇴직금을 IRP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운영하시는 건데 재직 중에 계신 분들이 내 퇴직금을 운영하면서 DB형과 DC형 중에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물론 회사의 지침에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뭐 DC만 하겠다. 그럼 DC로 가셔야 되는 거고 대기업 중에서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DB에서 DC로 갈 수 있지만 DC에서 DB로 넘어올 수는 없죠. DB가 뭐냐면 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옛날에 퇴직금 제도가 똑같아요. 열심히 일만 하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 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내가 받아서 나중에 노후에 쓰실 수 있는 거고 DC형은 뭐냐면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 올해 들어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나중에 얼마 받을지는 운용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DB형, 확정 급여형이 좋을까요? 아니면 DC형, 확정 기여형이 좋을까요?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봐야 아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답변해 드리면 사실상 DB형이 좋습니다. DB형이. 그런데 DB형이 좋으려면 조건이 좀 있어요. DB형은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 계좌를 이미 받아서 내가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운영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DB형을 선택해 가지고 회사가 알아서 운영해 주는 건 좋은데 회사가 망해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퇴직금 날아가지 않습니까? DC형은 매년 매달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든 상관없어요. 내 퇴직금 통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DB형은 퇴직금이 지급 정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내가 무슨 뭐 회사에다가 소송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받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대기업들은 DB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따로 예치해 놓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DB형이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DB형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예요. 자, 그러면 요게 특징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DB형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높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근속을 오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 20, 30년 꾸준하게 근속하면서 급여가 계속 오른다. 이분은 DB형이 좋아요. 그런데 뭐 한 2년 있다가 나 이 회사 아닌 것 같다. 좀 집어치고 딴 데 옮겨보자. 막 이직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급여가 정해져 있긴 한데 잘 오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사실 DB형이 큰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뭐 임금 피크제. 일반 기업체에서 55세쯤 되면 임금 피크제 하거든요. 내 월급이 줄어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DB형이 불리하죠.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경우는 DB형이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DC형은 뭐냐면 내가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뭐 다른 별도로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내가 이걸 DC형으로 이미 받아가지고 이걸 내가 운용을 하면 사실 DB형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DC형으로 하시는 게 좋죠.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디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DB형과 DC형을 가지고 DC형으로 많이 전환을 유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DB형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퇴직금을 운영하면서 뭐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다 그냥 안전자산 중심으로 놓고 있다 보니까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DC로 옮겨서 연금 수익률을 더 내자. 그리고 DC로 옮겨서도 그걸 가지고 그냥 정기 예금으로만 굴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현 DC형 퇴직연금 자산의 90%가 정기 예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잖아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디폴트 제도, 이런 걸 시행해서 조금 더 좀 투자 자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다 국가적으로 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DC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투자 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좀 투자에 대한 시점이 많은 젊은 분들은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퇴직금이 가장 많이 쌓여 있고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58세야. 내일 모레 퇴직해. 근데 이거를 갑자기 뭐 DC형이라든가 이렇게 투자 자산을 옮겨가지고 하게 되면 뭐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8월 달에 주가가 폭락한 적 있었잖아요. 하루에 10%가 폭락했거든요. 네. 자, 이러면 뭐 퇴직연금에 1,000만 원 있는 친구들은 10% 폭락해봐야 100만 원 날리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면 되죠.
그런데 퇴직연금 자산이 뭐 1억, 2억씩 있으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날아가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동요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DC형으로 옮기시는 것, 투자자산으로 옮기는 것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지만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위험성은 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DB형이랑 DC형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도 뚜렷하게 있고, 이제 연금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라는 점에서 DC형을 옮겨갈 때 언제나 장이 뭐 호황인 건 아니라는 점. 그렇죠. 네. 사실 지금 디폴트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국가가 막 옮기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1년 해보니까 별로 많이 안 옮겼어요. 옮겨도 전부 다 초안전형으로 가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퇴직연금의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사실 뭐 20, 30대가 퇴직연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퇴직연금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5, 60대는 결국은 그분들이 보수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젊을 때는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퇴직 직전에 이걸 투자자산으로 옮기려고 하니 머리가 아픈 거지 사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도 안 돼 있고 근데 갑자기 주가는 또 폭락하고 변동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전부 안전자산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는 이걸 빨리 옮기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성향을 놓고 보면 쉽지는 않을 거다. 이게 이제 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더 무서움이 더 커지는 그죠? 것이니까. 그리고 나이가 60대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이제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DB, DC도 모르는 분들은 이제 연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 뭐 많이 있지만 이제 뭐 투자, 뭐 연금 투자 이렇게 할 때 또 여러 가지 뭐 계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ISA가 최근에 또 이렇게 화두가 되면서 네. 아니 뭘 투자하는 방식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대표님께 ISA 계좌를 조금 간명하게 정리해 주십사. 저는 연금 전문가지 ISA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저한테도 상담하시면서 IRP와 ISA도 헷갈리신 분이 되게 많아요. 퇴직연금 중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퇴직하시게 되면 연금 받을 때 IRP 계좌로 받아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서 내가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로 불입하면 연금주 추가하고 똑같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게 IRP고, 요건 연금입니다. 연금. ISA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주식도 하고 뭐 예금도 하고 펀드도 하고 하잖아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각각 하고 있으니 요거를 하나에 몰아서 해라 그냥. 그래서 ISA는 뭐 투자 계좌가 아니고 얘는 그냥 항아리야, 항아리. 여기 담아서 해라. 그래서 ISA 계좌를 뭐 은행이든 증권사이든 가서 만드시고 거기서 내가 뭐 주식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펀드도 살 수 있고 뭐 ETF도 살 수 있고 정기예금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ISA 계좌에서 내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에서 하게 되면 뭐 배당이라든가 이자 같은 경우는 15.4% 이자 소득세 내셔야 되는 것이고 주식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해외에서 했다 그러면 뭐 배당 소득세 22% 내야 되고 다양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ISA 계좌에서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뭐 사람에 따라서 한 연간 400만 원, 뭐 요즘도 늘린다고 하는데요. 요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9.9% 저율과세하게 하는 세제 혜택을 드리는 통장, 항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ISA는 연금이 아니에요. 저는 ISA 계좌에서 공부도 하고 알고도 있지만 ISA 계좌는 연금이 아니고 IRP가 연금이다. 기본적으로 ISA 계좌는 뭐냐면 목돈 마련. 내가 금융상품을 운영해서 목돈 마련하는 계좌인데 여기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 나중에 그냥 집 살 때 써도 되는 것이고 그걸로 내가 애들 교육시켜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ISA에 있는 계좌 중에서 내가 연금으로 더 운용하고 싶다 그러면 ISA 계좌를 나중에 해지해서 그 중에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기게 되면 국가에서 세제 혜택도 주고 있고요. 거기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ISA는 기본적인 목적이 목돈 마련. IRP, ISA, 뭐 DC, DB 막 이런 거 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네. 이 세금 절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네, IRP나 DC는 절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세 혜택을 받으실 때 국가가 세제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줘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주진 않아요. 네.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까지만 납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3년, 5년이면 최대한 1억까지 납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금액도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3년, 최소 3년 이상 운용해라. 국가가 중간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돈을 찾을 때 일정 부분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을 줄게.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고, 장기 저축. 왜냐면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뭐 재형 저축, 그다음에 장기 저축 마련 통장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네, 이런 것처럼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거고, IRP는 뭐냐면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IRP에 납입하게 되면 나중에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얘를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55세 이전에 그냥 받는다거나 중간에 해지한다거나 인출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돌려받은 세제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투자나 이런 걸 하시면서 세제 혜택 중심으로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반드시 거기에 뭔가의 조건이 달려있다. 그 조건을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세제 혜택이 좋은 거지만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제 혜택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A 계좌는 연금 계좌는 아니다. 목돈 만드는 용도의 계좌다. 그리고 IRP 계좌가 연금 계좌다. 연금이 이제 DB, DC, IRP 이렇게 세 가지가 형태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연금 얘기하면 이제 또 개인연금도 있지만 이제 국민연금이 가장 오랫동안 화두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또 오릅니다. 국민연금이 왜 오르는 거고 얼마나 오르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국민연금 내는 보험료가 오른다라고 좀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연금이 개혁돼가지고 좀 개혁안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지금 소득의 9%를 내는데 이거 13%까지 올리니까 벌써 오르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아직 통과가 안 됐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도 뭐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은 매년 보험료가 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을 낼 때 소득의 9%를 내는데 그러면 내가 소득이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벌면 9만 원 내고 500만 원 벌면 45만 원 내고 1000만 원 벌면 90만 원 내고 한 달에 1억 벌면 무슨 뭐 900만 원 내고 이렇게 소득의 9%를 무조건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9%를 내긴 내는데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요. 올 초 기준으로 이제 변경 전 기준으로 상한선이 월소득이 590만 원, 하한선이 37만 원 월소득. 이거 곱하기 9%를 내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매년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이걸 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올리는 시점이 매년 7월이에요. 2024년 7월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한선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590만 원 밑에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590만 원이 넘어서 예를 들면 내가 600만 원, 610만 원 이렇게 월소득이 됐어요. 이분들은 변경 전까지는 590만 원 곱하기 9%를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상한을 넘지 못하니까. 근데 이 상한이 바뀌면서 이제는 내가 600만 원 곱하기 9%, 54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월에 비해서 내야 되는 보험료가 1만 원 가까이 오르고요. 이게 상한이 617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오르신 분이 월 24,300원 오릅니다. 근데 그중에 절반은 회사가 내주니까 실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12,000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국민연금 받을 때도 굉장히 많이 받고 물가 상승률도 연동이 돼요. 되게 좋아요. 그런데 국민연금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국민연금은 정액 납입, 고정적인 금액을 납입하는 제도가 아니다. 정률 납입하는 제도다. 소득의 9%. 그리고 상한선도 올라갑니다. 내가 평생 국민연금을 가입하면서 내가 입사 시절에 국민연금 한 달에 10만 원씩 내기로 했어. 30년간. 이게 아니에요.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건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국민연금이 개혁돼가지고 소득의 9%가 아니라 10%, 13%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별개로 내가 내야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더 올라가는 거죠. 오른다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이것과 똑같이 받는 금액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오르는 걸 굳이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받는 금액도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올라간다.
매번 올라간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비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늘어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으로 받을 돈이 적은 분들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특급 비밀이 있다고. 뭐 비밀은 아니고 이미 다 공개가 된 거지만 그걸 제대로 활용해 보자는 거죠. 일단 국민연금을 좀 많이 아까 좀 수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뭐 150만 원, 200만 원씩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미 꾸준하게 납입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그것만 받으시면 되고 국민연금 200만 원 받는데 연금 박사 방송 보고 뭐 400만 원 받는다 이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을 좀 약간 준비를 부족하게 하셔가지고 연금액이 적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더블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예요. 국민연금은 과거에 안 낸 걸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개인적인 금융상품들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낼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요즘 이자율이 3% 4%인데 20년 전에 이자율이 10%였으니까 나 이자율 10%짜리 지금 가입하고 싶어. 안 되잖아요. 이미 시간은 지나버렸죠.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 과거에 내가 일정한 가입 기간 중에 있었는데 안 냈다. 요거를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시면 돼요. 1355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과거에 안 낸 기간, 추후 납부 가는 기간이 얼마냐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고 있고 그거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무제한 낼 수 있었는데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얼마든 다 낼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막아버렸거든요. 119개월, 딱 10년 이하 미만까지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추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직 국민연금이 부족해서 한 몇십만 원 안 되는데 과거에 안 낸 기간이 꽤 있다. 그럼 그거를 지금 추후 납부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거기서 많이 올라가죠. 두 번째가 임의 계속가입입니다. 임의가입이 아니고 임의 계속가입.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을 특히 이제 수령을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세요. 국민연금은 60세까지가 의무납부입니다. 싫어도 내야 돼요. 그런데 싫은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제일 좋잖아요, 지금. 내가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내봐야 뭘 더 좋은 게 있겠어요. 그 중에 국민연금 낼 수 있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60세까지가 의무납부인데 60세가 된 이후에는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연금 받기 직전까지. 그럼 내가 64세 연금 받는다? 그러면 4년간 낼 수 있습니다. 60세 넘었다고 이제 납부 의무 안 해도 되니까 나는 이제 좋아 더 이상 안 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돈이 없으면 못 내겠지. 근데 돈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안 내는 건 바보. 그래서 임의 계속 가입하셔가지고 연금 받기 전까지 한 3, 4년 더 내셔라. 그럼 이렇게 하면 연금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기연금. 최근에 뉴스 보니까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필요하니까 빨리 받으시는 거거든요. 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하셔. 그럼 빨리 받아야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무슨 뭐 연기는 고사하고 지금 내일 먹고 살 돈도 없어. 그럼 빨리 조기로 받으셔야죠. 그런 분들은 조기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구조를 보면 조기로 일찍 당겨 받으신 분들은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마이너스 6%씩 감액을 합니다. 100만 원 받아야 될 연금이 1년 당겨 받게 받으면 94만 원씩 평생 나오고 2년 당겨 받으면 88만 원씩 평생 나오고 5년을 최대로 당겨 받으면 100만 원이 아니라 30%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으셔야 돼요. 이 감액률이 너무 세요. 반대로 이걸 연기할 수 있거든요.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럼 100만 원 연금 받을 게 1년 늦추면 107만 2천 원, 2년 늦추면 114만 4천 원, 5년 늦추면 136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금액 다 떠나서 다운되는 감액되는 비율은 마이너스 6%, 올라가는 부분은 1년에 플러스 7.2%.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연금을 받아서 7% 수익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확정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더니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시래요. 수령 중에서 뭐 하세요?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세요? 했더니 통장에 있다는 거야. 통장에 그냥 둘 거 왜 받으셨어요? 통장에 이자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자가 없대. 그냥 일반 통장에. 아니 그럼 이자도 없고 쓰지도 않을 돈을 왜 받았습니까? 당장 국민연금공단 가셔가지고 반드시 연기하십시오. 바로. 연기하면 국가가 알아서 7.2%씩 연금액에 올려드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것 같다. 그럼 빨리 받으셔야 돼요. 근데 평균 수명까지는 살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연기연금 하시면 됩니다. 자, 연기연금 하게 되면 아까 5년간 연기하게 되면 36% 연금액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이거 세 가지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한 달에 연금이 50만 원밖에 안 돼요. 국민연금 받을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이용한 게 추후 납부 이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안 낸 기간이 뭐 거의 한 100개월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추후 납부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최소 10만 원, 20만 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미 계속 가입할 수 있잖아요. 이미 계속 가입하셔도 연금액이 최소 5만 원, 10만 원씩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50만 원 연금이 밖에 안 되지만 추후 납부하고 이미 계속 가입하게 되면 이 연금이 60만 원, 70만 원이 돼요. 거기다가 이 70만 원 연금을 연기연금 하시게 되면 36%가 올라갑니다. 7, 3, 21 거의 20만 원에서 25만 원 연금이 올라갑니다. 그럼 얼마가 돼? 95가 되는 겁니다. 그럼 50만 원 받을 게 90만 원, 100만 원이 돼요. 대상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하셔야 돼서 이렇게 해서 5년 연기하신 다음에 60대 후반, 70대부터는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다음에 당장 빨리 써야지 뭐 국민연금 비금 고갈된다는데 그런 이상한 뉴스를 듣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금 받으시라고. 한 푼이라도 받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먹고 살 돈이 없으면 받으셔야지. 그런데 내가 충분히 기대하면 평균 수명을 살 수 있고 돈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세 가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노후가 되면 나이 들면 뭐 돈이 필요 없대. 필요 없기는 어차피 내가 저 요양병원에 가도 돈은 필요해요. 사실. 네. 그죠? 옛날 생각하지만 이제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한번 활용해 오셔서 국민연금 잘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한 번쯤 고민해 보실 만한 포인트를 대표님께서 세 가지를 골라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이게 당대 최고의 연금이라고 하는 네. 8% 최저보증연금 또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네. 이 상품은 좀 어떤 상품인가요? 8% 최저보증연금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최저보증. 일단 연금액이 최저보증되고 확정되는 연금이에요. 그게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뭐 20, 30대의 젊으신 분들이 3, 40년 후에 노후를 준비하면서 이 최저보증 연금을 한다? 이건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40대, 50대, 뭐 60대까지도 있죠. 자, 이분들을 제가 상담해 보니까 50대 이제 은퇴 앞두신 분 만나가지고 연금 펀드 하셔가지고 뭐 IRP에서 지금 현재 뭐 TDF라든가 주식형 펀드, 요즘 뭐 ETF 이런 거 운영하시면 나중에 연금액이 더 수익이 잘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 나는 주식은 싫다. 지금 보니까 주변 사람 다 날렸고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한테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은 더 좋아질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은 올라가고 있고 우량주에 투자하시면 돈 됩니다. 이거 열심히 했어. 근데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앞에서 그냥 그래요. 뭐 그 말 맞지? 근데 결국은 안 해. 이게 왜냐면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고 특히 연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많은 수익을 내서 많은 연금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고정적으로 얼마가 나오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국민연금공단의 앱에 들어가 보면 내가 65세부터 얼마 나오는지 딱 숫자가 찍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이하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은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안다. 얼마 될지 모른다.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연금 계획이 수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생각한 게 결국은 연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좀 확정된 금액을 받는 것. 그래서 지금 한 3, 4년 전부터 출시된 연금이 최저보증 연금이에요. 사실 이 상품 만들 때 제가 관여를 했어요. 이걸 원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금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럼 확정되는 금액인데 확정되는 금액이 적으면 또 안 좋잖아요. 좀 많은 금액이 확정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금에 대한 수익률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최저보증연금이 나왔을 때는 5% 정도, 달리로 한 5%를 매년 이렇게 쌓아드리는 연금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6%, 7%, 8%까지 나왔어요. 이게 뭐 달리기 때문에 복리로 환산하면 한 4, 5%? 근데 복리로도 꽤 높은 금액이에요. 근데 어쨌든 달리로 7%, 8%의 금액을 꾸준하게 쌓아서 나중에 연금으로 드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뭐 연금과 비교해 봐도 과거에 나와 있던 연금과 비교해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연금. 그래서 제가 당대 최고의 연금이라고 표현해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기자님 이제 궁금한 게 생길 거야. 그죠? 혹시 8% 수익 낼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건 사기 아니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연금 보험 상품이다 보니까 무슨 뭐 사업비, 수수료 이런 거 떼고 나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의문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 8%나 7% 이렇게 높은 수익을 보증해 드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세금 지원을 할 때도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수익을 줄 때도 이런 뭐 금융회사들이 어디서 무슨 땅 팔아가지고 연금 주는 게 아닙니다. 높은 수익을 보증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평생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더 큰 페널티를 부과당합니다. 제가 이 상품 만든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익을 보증하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이 수익은 저희가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서 드리는 것,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수익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중간에 해지한 사람들한테 뺏어서 주는 거다. 아시겠죠? 결국은 이 최저보증연금을 가입해서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심지어는 반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페널티가 커요. 대신에 연금으로 받는다면 이 금액을 보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17세기에 이탈리아의 톤틴이라는 사람이 만든 톤틴 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톤틴 연금이 뭐냐면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을 달성한 사람과 달성하지 못한 사람의 금액을 차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페널티를 부여하고 이걸 가지고 달성한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이런 구조가 이제 톤틴 구조예요. 이 구조가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연금의 구조고 이거를 해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페널티가 발생하지만 그 페널티를 가지고 연금 받는 사람에게 더 주는 구조. 이와 비슷한 구조가 우리나라에 사실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개를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지고 10명에서 1000만 원 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개를 하게 되면 순번이 있잖아요. 1번이 있고 10번이 있어요. 근데 1번과 10번이 동일한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1번은 똑같이 100만 원씩 10명이 걷어가지고 1000만 원 재원을 만들지만 1번에게는 1000만 원 다 안 주고 800만 원만 줍니다. 2번은 850, 3번은 900, 4번은 950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10번, 10번째 늦게 타는 사람은 1200을 받아요. 늦게 타는 사람이 추가로 받는 200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돈이 먼저 필요해서 먼저 받아간 사람에게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총썸은 똑같아. 그죠? 이 총썸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연금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이런 상품을 보시면서 좀 관심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야, 이게 좋은 게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연금으로 받을 거라면 굉장히 좋은 연금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수익률을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업비 없는 연금이, 수수료 없는 연금이 어딨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비, 수수료 전부 다 해지하는 사람들이 뒤집었어요. 연금 받는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부과하지 않는 이런 구조니까 중간에 해지하지 않을 거라면 굉장히 좋은 연금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으로만 써야 되는 8% 최저보증연금, 이제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면 이제 이 연금은 8% 확정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니까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연령대에 따라서 이 보수적이냐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위험을 추구하느냐의 성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미 이 영상을 보는 저희 자이언트 TV 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준비를 해봐라 라는 차원에서 굳이 나누면 이제 30, 40대랑 50, 60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두 그룹으로 좀 나눠서 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짤 수가 있을까요? 일단 30, 40대 아직도 은퇴하려면 10년에서 20년까지 남은 경우에는 일단 국가에서 운영하는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다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적연금, 국민연금이죠. 꾸준하게 납부하십시오.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의무적으로 뛰어가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특히 요즘 30대 중에 프리랜서 많아요.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금 고갈된다고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가 연체하지 말고 반드시 내셔라. 그 다음에 퇴직금. 직장인들은 퇴직금이 자동으로 쌓이니까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셀프로 퇴직연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퇴직금을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이 있어요. 개인연금도 제가 보기에는 뭐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가가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 스스로 연금 준비하라 그러면 안 해. 연금은 건강하고 똑같아요. 운동하라 그러면 해, 안 해? 안 하잖아요. 운동은 누가 하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해요. 알아서 해. 왜? 안 하면 죽으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안 해도 안 죽거든. 그러니까 안 해.
그래서 근데 젊을 때 운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젊을 때부터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잘 안 하니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두 번째가 비과세 연금보험.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무제한이 아니라 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면 세액공제 해드리고 있죠. 연간 900만 원. 뭐 한도 채우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되고 그 한도 내에서 IRP에다가 내가 900만 원씩 넣어서 세액공제 받으면서 연금 준비하시고 두 번째 비과세 연금보험도 마찬가지 연간 1,800만 원. 월 150만 원 이내로 납입하셔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한도 내에서 제대로 운영하시면 된다. 특히 4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IRP 하시게 되면 이제 내가 세액공제를 받지만 그 돈을 넣어서 내가 뭘 투자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은 장기 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시장을 연구하고 무슨 뭐 펀드를 연구하고 ETF를 연구해서 내가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이 방법이 절대로 유효하지 않는다. 내가 단기 투자를 통해서 내가 뭐 한 달만에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연구하셔야죠. 매수 매도 타이밍을 봐야지. 그런데 연금은 10년, 20년이기 때문에 내가 올해 수익이 잘 났다고 해가지고 이걸 내가 평생 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딴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TDF 하세요. TDF, Target Date Fund. 연금 전용 펀드잖아요. 그죠? TDF 하시고, TDF도 마찬가지, 뭘 할까? TDF 뒤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죠? 네. TDF 숫자가 붙어 있는데, 가장 높은 거 하십시오. 가장 높은 게 가장 공격적이니까. 그럼 공격적인 건 싫은데요? 그러면 금액을 줄이면 돼요. 내가 거기다 100만 원 넣어가지고, 50만 원은 정기예금하고, 50만 원 TDF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금액을 5대5로 할지, 금액을 3대7로 할지, 금액을 7대3으로 할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정하시고 위험자산은 가장 공격적인 TDF로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묻어두시면 내가 개인적으로 맨날 무슨 뭐 트레이딩 해가지고 사고 팔고 이러고 고민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고 그런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퇴직연금,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요것만 하셔라. 자,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해.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30, 40대의 가장 기본적인 연금 포트폴리오다. 이것만 제대로 지키시면 국민연금만으로도 한 달에 100만 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한 1억 2억만 쌓으면 이것도 한 달에 100만 원 연금 확보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나 개인연금으로도 꾸준하게 한 달에 한 4, 50만 원 이상 준비하신다면 이것도 나중에 연금으로 100만 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만으로도 기본으로만으로도 월 300만 원 이상 연금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아요.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는 나중에 이제 50대 넘어가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50대 넘어가서 그때 가서 내가 이제 더 추가로 더 하시면 돼요. 근데 30, 40대는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만 잘 쌓아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50대, 60대. 이분들은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죠.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연금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 그죠? 네. 근데 이분들은 연금 준비 어떻게 하냐? 이제. 근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준비하나 늦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늦지 않았어요. 빠른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연금을 개시하는 연령을 늦추세요. 자, 나는 60세부터 연금 받고 싶은데 물론 평균 수명 60세, 70세 시대에는 60세부터 받아가지고 5년, 10년 받고 하늘나라 가셨죠.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 몇 세 시대냐면 90세, 100세로 가고 있어요. 내가 60세에 은퇴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60세에 은퇴하면 죽을 때까지 40년 놀아야 돼요. 직장 생활을 40년 했나요? 직장 생활도 길어야 30년 했는데 노는 게 40년이야.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일할 수 있는 만큼 더 일하고 은퇴 시점을 65세, 70세로 늦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50대라 하더라도 최소 10년, 20년의 연금 준비 기간이 벌어져요.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내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는 무슨 뭐 내일 모레 퇴직할 거고 이제 뭐 월급은 다 사라지고 있는데 더 이상 받을 돈은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연금 준비하라는 얘기냐? 이제는 벌어서 연금을 준비하는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뭐냐면 50대의 경우에는 이제 쌓아놓은 목돈들이 있으십니다. 통장에 주식하고 있는 것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일정 부분 목돈도 있고 이 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목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일시납 연금들이 있어요. 그냥 일시불로 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 퇴직금이잖아. 퇴직금. 퇴직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IRP를 받으시잖아요. IRP에서 굴리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굴리면서 연금으로 개시하는 거예요.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그럼 연금으로 개시하게 되면 세제 혜택도 다 받습니다. 그 연금으로 받아서 통장에 IRP 통장에 1억 있다. 그럼 1억 중에서 연금으로 개시하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간 받을 수 있거든요. 요 100만 원을 재투자하는 겁니다. 목돈 1억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이걸 연금으로 받아서 적립식으로 재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꼭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5, 60대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쨌든 5, 60대가 내가 돈은 많이 준비 못했고 노후 준비는 많이 못했지만 이분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집이에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내 집 한 채는 갖고 있잖아요.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게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주택연금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60세, 70세 이후에 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이 집에 살면서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신다면 50대 중반 후반에도 충분히 노후에 대한 대책은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활용해 보셔서 늦었지 않았어요. 뭐 저희 센터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 60대도 엄청 많이 와요. 그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주신 게 이제 3, 40대는 이제 엄마 시킨 대로 해라.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5, 60대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된다. 뭐 주택연금도 있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박사님께서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또 모셔서 연금 얘기를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한번 쭉 들으신 분들은 지금 내가 제대로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나 아니면 아직 부족한 지점이 있나 이렇게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